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4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했고, 이미 사직서도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왜 그만두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회사를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아요, 보통. 왜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이래서 저래서 회사가 이런 면에서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회사에 뒷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그 나쁜 평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왜 이 회사를 그만뒀는지 이야기를 보통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게 돼요. 제가 이런 회사를 이런 로직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결과 그만뒀다라는 이유를 밝힘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의 개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홍콩에 있고요. 미국계 스타트업의 홍콩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고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연봉인 편인데 제가 뭐 아주 뭐랄까 제가 저의 능력이나 경력에 비해서 엄청 고연봉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2006년쯤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15년이 넘었으니까 차곡차곡 이직을 하면서 조금씩 연봉을 올려서 제가 하는 일에 맞는 그 뭐랄까 시장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연봉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택근무를 했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2년 동안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의 직종은 시니어 UI UX 디자이너고요. 이 직위에 대한 불만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왜 문제냐면 뭔가 시니어라고 붙어 있으면 되게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고요. 보통 UX 디자이너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뭐 그냥 UX 디자이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지나면 달게 되는 게 이제 시니어 UX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니어 디자이너라는 롤이 저에게는 굉장히 주니어 롤이었다. 제가 사회 경력이 지금 15년인데 아직도 대학 나와서 3, 4년쯤 된 사람들이 다는 그런 직위를 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연봉도 괜찮고 100% 재택근무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만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저만 해도 한 5년 전이었다면 이 조건이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연봉도 괜찮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 한 4년쯤 다니고 나니까 슬슬 무언가가 고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가장 많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들이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만 하게 되고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게 되고 뭔가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성장할 가능성도 없고 멈춰있다라는 자각이 들게 되면 역시 뭐랄까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업무나 직위의 양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무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제가 UI UX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리서치 일을 주로 하게 될 거라고 회사가 이야기를 하고 저를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마켓 조사를 하거나 소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덕트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UX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원래 채용의 목적이었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실제로 하는 일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한 1년쯤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뭐 콘셉트 디자인 만들고 뭐 테스팅도 하고 그랬는데 한 2년쯤 되고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들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가장 쉽게, 그러니까 머리 쓰지 않고 가장 쉽게 확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메일을 막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 폭격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리프레시라고 하는데, 이제 컨텐츠를 새롭게 싹 갈아치우는 거죠. 그 컨텐츠를 싹 갈아치우는 빈도를 높인다든지, 프로모션의 빈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모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저는 리서치라든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보다도 배너 찍어내는 일을 언젠가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가 자리가 잡히면 이제 그 그래픽 일을 하는 사람들과 UX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별도로 분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저는 계속 배너를 찍어내고 있었고, 그 배너를 찍어내는 일이 굉장히 그 건강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쳐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고 허리에도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 건강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의욕을 잃게 됐죠. 그리고 리서치를 처음 한 1, 2년은 이것저것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요. 예산을 주면서 뭐 테스팅을 해라. 왜냐면 리서치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물어보는 건데 그 물어보는 거를 공짜로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들에게 뭐 상품권이라도 주면서 서베이를 해야지 그냥 뭐 막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소비자들을 찾기 위한 그런 리크루팅 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막 너무 아끼면서 예산을 할당을 안 해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자유도가 없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하고 나면 그 리스트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우리 프로덕트는 이런 점이 문제다라는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버전을 또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또 얻은 인사이트를 배경으로 프로덕트를 또 개선을 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개발이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리스트를 쫙 뽑아도 그 리스트들이 실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한 3, 4년쯤 전에 찾아낸 그 사용성 문제 같은 거를 아직도 개발을 안 해주는 그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승진이랑 연봉, 이게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처음 한 1, 2년쯤은 괜찮았어요. 처음 1, 2년쯤은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윗사람들도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굉장히 나이브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년 1년이 끝나면 퍼포먼스 리뷰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저의 상사가 저를 이제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매년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 리뷰를 매년 뿌신 거예요. 막 최고점 받고 막 얘는 일 너무 잘한다, 이런 점수를 매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영한 승진이라든지 연봉 인상이 4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1, 2년은 제가 좀 나이브하게 그냥 살았지만 3년쯤 되고 승진 연봉 인상의 기미가 전혀 없어지면서 약간 항의를 했죠. 3년째인데 이거 인상 한 번도 안 해준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뭐 게으르게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일을 되게 잘하고 퍼포먼스 리뷰도 매년 뿌시고 있는데 이거를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교섭을 했는데 회사가 우리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회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 연봉을 진짜 너무 올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에 펀딩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막 몇십 명씩 채용을 하고, 그런데 내 연봉을 한 10% 올려줄 그럴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기 시작했고, 회사에게 뭐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던 그 애사심 같은 것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승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한 이제 백인 남성 시니어 UX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둘이 이제 비슷하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백인 남성은 몇 달 되지 않아서 디렉터로 승진을 한 거예요. 시니어 디자이너에서 갑자기 디렉터로 승진하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이거든요. 그래서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같이 시작했는데 쟤만 저렇게 파격적인 승진을 하고 나는 승진의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는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 회사에서 한 1년, 2년, 3년 일하면은 회사가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디렉터가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 팀에서 제가 제일 시니어인데 저를 이제 리더로 올려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가? 그런데 회사가 그 디렉터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리더로 올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중간 관리자, 다른 디렉터를 영국에서 다시 뽑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인 남성을 다른 백인 남성으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업무도 그렇고 직위의 양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내가 뭐 변화하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년쯤 전에 HR이 바뀌었어요. HR 매니저, 그러니까 HR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무를 잘 못해요. 실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한 사람이 그만두면은 그냥 다음 사람을 데려다가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R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채용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능한 중간 관리자를 대거 채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같이 오래 일한 실무자들이 있었어요.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고 뭐 마케팅에도 있었고 커스터머 센터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실무자들의 승진을 막아버리고 대신에 위에 중간 관리자를 대거 채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다들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래 일했던 실무자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대거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부터 6개월 사이에 홍콩 오피스의 반 이상이 그만둬 버렸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HR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새로운 사람 뽑으면 그만이지 우리 금방 뽑을 수 있어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그래서 원래 한 3, 4년쯤 전에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회사가 되게 쿨한 미국 회사 필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뭐 평등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무능한 중간 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무능한 관리자는 뭘 하려 드냐? 자신이 무능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취약합니다. 자존심에 취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하려 드느냐? 그런 사람들은 정치질을 하려 들어요. 그러니까 파워플레이를 하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니징 같은 거를 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 잘하는 실무자에게서 되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쿨하고 괜찮았던 미국 회사의 그 문화가 한순간에 파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막 정치질이 만연하고 견제하고 막 서로 막 시기하는 그런 로컬 회사, 아시아에서도 되게 별로인 그런 로컬 회사의 문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전 되게 진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 뭐 하나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나 트렌드를 접할 기회가 부재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이트인데 한 10년 전쯤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뭐 메타버스, 이커머스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멤버십 가입 기능 개발하기. 근데 요새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멤버십 기능이 없는 사이트가 어딨어요. 다 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원시적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 살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주문하면 언제 와요? 뭐 하루면 오잖아요. 이틀 걸리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의 서비스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직송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품을 받아보기까지 한 2주일 정도 걸렸다. 그래서 아시아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거를 개선할 의지도 없었고 되게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되게 어중간했다.
저는 되게 훌륭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중간한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듦으로 인해서 되게 욕구 불만 같은 게 점점 쌓여갔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게 비즈니스가 확장하려면 복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력을 갈아 넣지 않아도 10명이 사용하든 100명이 사용하든 거의 비용이 비슷해야 이게 플랫폼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하나 만들 때마다 디자이너를 갈아 넣어야 되고 마케터들을 갈아 넣어야 하고, 그리고 사이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제가 만들어야 하는 배너의 양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제 손목이 더 부서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만드는 프로덕트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 같은 게 깨졌다. 이것도 그만둔 이유의 하나고요. 미국계 기업이랑 일하게 돼서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평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답답한 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똑똑한 건 맞아요. 똑똑하고 빠르잖아요. 그런데 미국, 유럽 사람들은 좀 느리고 약간 그 답장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묵묵부답,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안 읽고 답장 안 해주고, 그러면 되게 답답하고 독촉을 몇 번이나 해야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에 맞춰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막 밤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아니면 아침 7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미팅 일주일에 하나만 있어도 생활 리듬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시차 때문에 자연히 홍콩 팀이 미팅에서 소외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개발팀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개발자들이 홍콩에 있는 마케터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 아무런 상담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아이템의 우선순위를 자신들이 정해서 자기 맘대로 개발을 해버리고 릴리스 해버리는 그런 뭐랄까, 디자이너랑 마케터를 한 팀으로 생각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쌓여갔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알림 100개, 이거 은근히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다들 똑같이 아침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을 시작 끝을 똑같이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체크해야 되는 이메일이라든지 알림이 많지 않아요. 근데 홍콩 팀이 자고 있는 동안 미국 팀이랑 유럽 팀은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한테 이제 자꾸 떠넘긴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홍콩의 일을 태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알림이 100개씩 와 있어요. 그럼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가 되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이유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을,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되게 치졸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에 타격이 오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뭔가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왜냐하면 승진 경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백인 남성한테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였으면은 피해의식이 없었겠죠. 근데 아무런 고려 없이 그 남자만 갑자기 승진이 되고, 저는 4년 동안 아무런 승진도 못하고 연봉도 한 번도 못 올려받았기 때문에 뭔가 피해의식 같은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점점 짜증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 얘는 일을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짜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좀 뭐랄까, 좀 더 나은 내가 되어가야 되는데 점점 더 치졸하고 마음이 좁은 내가 되어간다라는 자각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일을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직장도 이미 구했습니다. 다음 직장은 제가 지금까지 되게 억울하게 느꼈던 피해의식 같은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리더, 매니저 직종을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다행히도 팀 리더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에이전시의 디자인 팀 리더, 조그만 팀이지만 그 팀의 리더로서 앞으로
그러니까 리더십을 시켜줘야 그 리더십 능력을 발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뭐 리더십이라든지 관리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음 직장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크숍의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태스크 관리 같은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능력을 개발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되게 답답했던 게 우리가 만들고 있었던 프로덕트가 되게 원시적이어서 2010년에 만들 만한 그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되게 답답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그런 프로젝트 일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가는 다음 직장에서는 메타버스라든지 뭐 AR, VR, NFT 관련 프로젝트도 다수 맡게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크게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괜찮은 연봉 받고 재택근무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변화라든지 성장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음 직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뭔가 커리어 관련해서 괜찮은 콘텐츠가 생각나면은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